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들을 거친 후에 우리의 뇌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주변의 환경들과 직접 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대개 감각이 주는 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들에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감각을 넘어서 마음속에 품은 상상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충분히 자리 잡게 하면 감각이 시선을 머물게 한 것들보다 더 실제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인간은 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자동기계가 되어 환경을 조금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상상력이 본질인 인간은 뇌에 종속되어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닌 그것의 주인입니다. 외부 세상에서 인식되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 필요 없이 감각으로 인지되는 것들을 넘어 관념적인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계같이 있는 그대로 반응하기만 하는 감각의 체계를 넘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구조를 바꾼다면 환경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상상의 주체로서 인간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의식은 상상의 선봉대에 서 있으면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감각에 이끌려 외부를 향해 뻗어나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한다면 감각을 넘어 내부로 인도되어서는 소망이 성취된 느낌 속으로 들어갑니다. 감각기관을 통한 인식에서 관념적인 인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들로부터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행동할 만한 것들을 가능한 생생하게 상상해야 합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을 넘어서 자신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버린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에 심각할 정도의 혈액응고가 일어나 동맥이 굳고 관절염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은 손상됐고 갑상선은 부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앓고 있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고 그들이 내린 어떤 처방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일은 이제 꿈도 꿀 수 없게 되었고 침대에 꼭 매여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엉덩이에서 발가락까지 상자에 꽉 껴서 튼튼한 끈으로 매여 있는 듯 했고 엉덩이까지 오는 긴 탄력 스타킹의 도움 없이는 발 하나도 바닥에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걸 적용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서 더 이상 강의에 참석할 수가 없었고 절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저에게 엽서 한 장을 보냈는데 엽서에는 아름다운 해안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속 꺼내 보고 싶을 정도로 사진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엽서의 사진은 제가 작년 여름에 부모님과 함께 해변에 갔던 장면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 엽서의 사진은 살아있는 풍경이 되어서 마치 제가 해변을 뛰어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제 발에 닿는 백사장의 모래와 제 발을 덮는 차가운 물이 느껴졌고 또 귓가에는 해안에서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록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신세였지만 이런 상상 속의 행동들로 인해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일주일 동안 상상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장면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 있다가 소파로 가기 위해 일어나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온몸이 마비되는 듯 참기 힘든 고통이 저를 덮쳤습니다.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제게는 영원 같은 1분의 시간 동안 이 끔찍한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멈췄을 때 제 몸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다리를 꽉 묶고 있던 끈들이 잘려나간 듯 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속박 속에 묶여있던 몸이 눈 깜짝할 사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차츰 좋아진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다. 눈에 의지해 걷는다면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길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의지해서 걷는다면 상상 속에서 보고 있는 세상과 행동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의 눈을 통해 인식하지 않는다면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의 태도 모두 가능합니다. 상상 속에서 만든 것들을 현실로 불러낼 수 있는 창조력이 있는 상상의 힘을 쓰든지 아니면 상상의 힘은 내버려 둔 채 있는 그대로만을 비추면서 시선이 머문 곳에 의지하든가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간 안에는 생명의 원리와 죽음의 원리가 모두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상상의 바다로부터 상상의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상상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실이라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형상으로부터 그 모습 그대로 상상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상상력입니다. 전자는 창조를 하지만 후자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거나 눈에 보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상의 바다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범위만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를 나타내기만 하는 감각의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삶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비추는 거울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해서 상상력의 힘을 무력화시키면 삶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현실이라는 그럴듯한 모습은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상상의 시선을 뺏어버리고 현실이 비추는 것만을 보게 할 뿐, 그 안에 있는 진실은 삼켜버립니다. 상상의 시선은 그 시선을 뺏기지만 않는다면 현실이라는 거울이 비추는 것을 넘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이 머물고 있는 장면이 아무리 실제 같아 보여도 상상의 눈은 본 적도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각이란 것이 외부 세상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외부 세상에 지배당하게 되고 현실이라는 거울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상상의 눈 오직 상상의 눈뿐입니다. 결과를 생각하는 상태에서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그 결과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경험은 주체와 객체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생각하는 자와 생각하는 대상이 분리된 채 존재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상태와 사랑에 빠져 그 상태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의 상태는 물러가고 우리가 원하는 상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상상력이 그 상태의 생명 위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의 생명이 피어나게끔 상상력 그 자신을 내어줍니다. 믿음의 사랑이 더해지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우리를 내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결코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원하는 상태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느님의 모방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어떤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상상의 초점은 옮겨갈 수 있고 지금은 단지 소망에 불과한 것이 마음을 가득 채운 시야가 되어 그렇게 보고 있는 것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의 초점이 그렇게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의 초점을 이동하는 것 같은 활동은 전적으로 심리적인 것입니다. 상상의 초점은 공간적인 이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로 일어납니다. 감각이 느끼고 있는 한계들은 마음속의 장벽에 불과합니다. 감각이 인식을 하고 있는 한 상상의 눈은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감각의 인식들을 떠나보내지 않는 한 우리는 더 먼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의 이야기에 나오는 여성분은 순간적이고 놀라운 변화와 함께 감각의 한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 열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열쇠는 동생을 병원에서 해방시켰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어쩌면 죽음에서 해방시켰는지도 모릅니다. 동생은 회복될 가능성도 없이 네 번째의 심각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상상력에 관해 배운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 자신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동생은 그 몸 안에서 계속 지내기를 원할까? 아니면 그 몸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할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부엌을 다시 리모델링 하려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전 이것이 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을 리모델링 하는 동생을 보는 것을 시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자 예전에 그 부엌에서 사용했던 적이 있던 의자를 제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병원에서 동생의 침대 옆에 제가 있었습니다. 병원은 제가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있었고 동생은 제 옆에 있었습니다. 동생이 제게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 줄 알았어. 제가 잡고 있는 동생의 손은 아주 건강한 손이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이젠 괜찮아 너도 알잖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말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그때 저에게 이 순간을 기억해 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저는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동생이 병원에 들어간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올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도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내일 퇴원해도 될 정도로 나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동생은 다시 출근하게 됐고 그날 이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그녀가 동생을 찾는 데에 나침반이나 어떤 다른 물질적인 도구들은 필요 없었고 오로지 상상의 눈만을 필요로 했습니다. 감각의 세상에 묶여 있다면 두 눈이 보고 있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의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 속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감각의 세상에서 창조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외부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상상의 힘을 의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것의 창조적인 과정에 맞추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상식은 우리가 단단하고 감각적인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한 세상처럼 보이는 것들 모두 상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 속의 시선을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체는 그대로 둔 채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 혹은 우리의 모습은 단지 꿈 안의 또 다른 꿈일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실에 앉아서 런던에 있는 딸의 거실에 제가 있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제 주변을 딸의 거실들로 채워나갔죠. 딸이 살고 있는 거실의 모습은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거의 완벽해지자 제가 그곳에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딸은 벽난로 옆에 서 있었는데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저와 마주하게 되었고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딸은 놀라서 당황했고 저 역시 당황스러웠는데 그러자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제 거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닷새 후에 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상상 속의 여행을 시도한 날 쓰인 편지였습니다.
딸은 마치 제가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실에서 저를 봤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했었는데 정신을 차려 말을 건네려던 차에 제 모습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방문 시간은 바로 그 정신적인 여행을 시작한 시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딸은 이 믿기지 않는 경험을 사위에게 말했더니 사위는 빨리 저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답니다. 제가 분명히 죽었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딸은 그 말대로 바로 편지를 쓴 거고요. 저는 죽거나 죽어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고 이 엄청난 경험에 더욱 흥분돼 있죠. 그 무엇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전력을 다해 마음이 있는 곳만이 움직일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인간은 단지 상상력입니다. 그렇기에 상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상상력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활동하고 그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통해 활동합니다. 진지하게 의식의 이동을 실험해 본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을 넘어선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각들은 만약 우리가 상상의 세계에서 깨어 있었다면 거부했을 만한 것들과 우리를 하나로 묶고는 강제적이고 신성하지 못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감각이 주는 정보들을 여러분의 음식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의 초점을 바꾸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의식의 변화가 아주 조금이라도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 미세하게 변화된 시선에서 세상을 다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의식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움직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런 한계 속에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히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상상의 힘을 우리가 현실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적인 한계도 우리의 진정한 자아인 상상력을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앞서 여성분의 경험은 우리가 다른 이를 만날 때 진정한 자아는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의 감각적인 인식은 일반적인 물질적 방법을 넘어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감각에 새겨지는 정보들은 일반적인 인식의 과정에서 생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과정 전체를 만들어냈던 불씨가 되는 것은 어머니가 딸이 살고 있는 곳에 자신이 있다는 아주 뚜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진짜 그 장소에 있고 딸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딸은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물리적인 관점이나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고 오직 상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저 멀리 떨어진 곳을 이곳으로 상상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그곳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는 이곳이었던 것처럼 런던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딸에게는 이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블레이크는 말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들에 관해서 창문에게 묻지 않는 것처럼 내 이 식물의 눈과 물리적 눈에게 묻지 않을지니 나는 두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눈에 비춰진 것을 넘어서 보는 것은 의식을 이 세상의 어떤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세상으로도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소망이 성취된 결실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울을 넘어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행동을 상상 속에서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이죠.